지금부터는 제 1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통복식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복식이 이제 한복이라는 것은 다 인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남자 한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한복의 종류에는 바지, 저고리, 배자,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상적으로도 우리 쪽 설날 같은 데 볼 수 있는 그런 한복 종류들이죠. 저고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상의입니다. 한복의 윗옷이고요. 바지는 하의, 다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자의 경우는 남자 배자는 요즘에 잘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 기록에 남자들이 배자를 입었다는 기록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배자는 소매가 없는 조끼 모양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지금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입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는 전에는 포라고 불렀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맨 겉에 입는 그런 옷이 두루마기가 되고요. 이 고려 말에 고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라고 하는 용어가 두루마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루마기는 늘 강조를 드리지만 남성들의 경우는 늘 착용하고 계셔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야 될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성 양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셔츠만 입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시긴 하는데, 실제로는 양복에서도 셔츠 바람으로 다니는 것은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자켓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한복의 경우는 이제 두루마기를 반드시 남성들의 경우는 특히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긴 건데요. 늦게 우리나라 한복에 이제 끼어든 겁니다. 우리나라 원래 옷은 아닌데 그 옷이 바로 조끼하고 마고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조끼는 서양의 조끼가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복에 끼어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벗을 수 없는 한복의 중요한 아이템, 중요한 것이 됐는데, 이 조끼가 왜 그렇게 한복에 안착하게 됐느냐 하면,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주머니를 차게 되어 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조끼를 입기 시작을 했고, 그 조끼가 한복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마고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마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요것도 굉장히 늦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고리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목에 동정, 그 다음에 깃, 이런 것들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끼하고 마고자는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우리나라 것이 원래 아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중으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자, 이제 실물을 이미지로 찍은 것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바지, 저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고리 바지 이렇게 말하는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지 저고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지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저고리를 입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 한복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한복에는 주로 치마가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속에 많은 속옷을 입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속옷을 되게 이제 속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자는 한복 종류에 이런 속옷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옷, 속치마, 치마, 속적삼, 저고리, 배자, 두루마기 이렇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속옷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속적삼 정도가 생소하실 건데, 속적삼은 저고리하고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고리처럼 동정을 달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되게 단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고름을 달기도 하지만 저고리하고 모양은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적삼 이야기는 가끔 듣지 않습니까? 속적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저고리하고 모양이 같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옷. 여러분 그냥 속옷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마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그 폭이 크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속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속옷이 이제 정숙성의 의미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맞는 견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속옷에 뭐 단속옷, 그 다음에 속속옷, 다리속옷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여성들이 치마를 형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입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속옷의 경우도 계절이 굉장히 그 더운 여름에는 이제 여름 옷감으로 지어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치마 그 속에 입는 것 중에 속옷 말고 속치마 이런 거 입는 거죠. 지금도 이제 속치마는 이제 입고 있는데 속치마 중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들으시면 생소할 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 무지개 치마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숨 치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안에다 받쳐 입는 속치마의 일종입니다. 네, 무지개 치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지개를 연상하시면 되는 건데요. 층층으로 이렇게 치마를 붙이는 겁니다. 그 서양의 패티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 층층마다 색깔을 조금 입혀가지고 무지갯빛을 이룬다고 해서 무지개 치마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좀 생소한 대숨 치마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대숨 치마의 경우는 예복용으로 치마 안에 입는 속치마입니다. 그 다음에 치마, 우리 뭐 여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치마가 있는데 치마는 이제 그 풀려 있어가지고 감아서 묶어 입는 풀치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통으로 이렇게 박아서 입는 통치마가 있습니다. 치마의 경우는 이제 충분히 연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지도 지금 보실 테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띠만으로 그 치마를 만들지 않고요. 그 치마 폭에다가 조끼 허리라는 것을 달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그 두 가지 정도로 치마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적삼, 보통 이제 속적삼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적삼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여름에는 땀바지로, 겨울에는 한 겹을 더 입는다는 목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상의를 이제 저고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 크기에 따라서 남자 저고리, 여자 저고리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고리의 형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저고리에 좀 특이점이 있는데 남자 저고리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아까 그 다른 천을 대는 것을 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저고리에 붙이는 경우에는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래 저고리를 만드는 천 위에다가 덧댄 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색깔로 만들어서 덧댑니다. 그래서 저고리의 경우는 아무것도 덧대지 않은 회장이 없는 민저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반회장 저고리, 삼회장 저고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매가 이제 색동으로 되어 있는 색동 저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회장 저고리하고 뭐 그림을 보시지만 그 삼회장 저고리의 차이는 그 이 겨드랑이 쪽인데요. 견막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회장을 한번 더 대주면 삼회장 저고리가 됩니다. 색동 저고리 말할 것 없이 소매가 색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배자는 남성들이 예전에는 같이 입었었는데 지금은 잘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배자는 조끼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이 배자에다가 속에다가 그 털을 넣어서 털 배자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외할머니가 그 외할머니 댁에 가면 겨울에 이렇게 털배자를 입고 계신 토끼 털로 되어 있다고 그때 제가 들었었는데 입고 계셨던 장면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겹을 더 입으니까 물론 이제 그 방한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의를 위해서 특히 남성들은 꼭 입어야 되는 거고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그 입지 않아도 크게 그 결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1주차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